안녕하세요.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로보티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회사는 LG전자가 2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그 기능형 로봇을 개발하는, 특히 이제 이 카카오 모빌리티와 함께 자율주행 로봇 분야에 진출한 것으로 유명한 그런 회사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이 로봇 분야를, 그 스마트폰 분야의 없어진 매출과 그 이런 그 없어진 하여튼 이런 사업 분야로 이 로봇 분야를 그 아주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 비상장 스마트 이 로봇 개발 회사들한테 지분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아마도 예전에 그 로봇스타를 인수한 것처럼 진짜 좋은 기술과 성장성이 있다 생각이 들면 경영권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한 발 걸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이 나름대로 이제 이 액추에이터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로봇을 동작시키는 모터 같은 그 기능을 하는 부품인데, 이 액추에이터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 이 액추에이터를 하나의 올인원 사이즈의 모듈라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모듈은 다른 로봇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액추에이터 그 기반의 기술을 기반으로 이 자율주행 로봇 분야에 진출해서 실제로 이 카카오 모빌리티와 함께 이런 로봇을 만들기도 했던 그런 회사이기도 하죠. 여기다가 인공지능이 접합이 되면 이 자율주행 로봇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보는 그 주변에서 이런 배달 업무를 지금은 이제 그 오토바이 타신 분들이 이렇게 사람이 직접 하지만 이 로봇이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배달 업무를 하는 회사는 로봇을 대규모로,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자본이 좀 초기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한 자본이 축적된 기업들만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로봇을 대규모로 생산을 해서 그 로봇을 그냥 풀어버리면 되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로봇이 우리 일상생활에 침투를 해서 우리 생활과 함께하게 되면 그 여러 가지 법과 제도도 함께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도 함께 발전을 해야만, 이 쉽게 얘기하면 이 로봇이, 자율주행 로봇이 길거리를 가는데 사람과 부딪혀서 사람에게 어떤 상해를 입혔을 때 그 책임 유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대한 그 로봇이라는 새로운 신기술에 의한 이런 제품, 상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함께 그 도출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법률적 또 제도적 보완이 이제 따라가야 될 그런 시기가 온 것이죠. 왜냐면 이 자율주행 로봇 분야는 바퀴가 달리고 안에 이제 배송할 물건을 집어넣고 옮겨가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사람과 같은 모습을 하고 인간과 함께 공장 같은 데서 생산 라인에 같이 투입이 돼서 똑같은 인간과 같은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로봇은 인간과 다르게 쉬는 시간도 필요 없고 기름칠만 칠해주고 전기만 집어넣어주면 24시간도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간과 다른 차원의 생산량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이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경우는 이 자체로도 굉장히 큰 우리 삶에 있어서 또 우리 그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재료가 됩니다. 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다이나믹 셀이라고 해가지고 이 로봇 이 회사는 액추에이터를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듈 형태로, 요 상태로 그대로 다른 로봇에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안에 모터가 들어있고 이 모터를 구동하는 어떤 그 반도체 칩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서 이 모듈, 그러니까 액추에이터라는 모듈을 갖고 로봇을 동작시키는데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로보티즈의 수익은 대부분 다 이 액추에이터 쪽에서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최근 들어서 자율주행 로봇 쪽을 이제 사업을 시작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 그 3분기까지 해서 올해 98%의 매출이 액추에이터 쪽에 발생하고 자율주행 쪽은 1.44% 정도의 매출을 발생해서 자율주행 로봇도 이제 시작을 한 단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액추에이터하고 자율주행하고 다 이번 3분기까지 해서 그 지금 매출액이 232억 정도 매출을 발생했고, 작년에 290억, 재작년에 250억. 그래서 지금 매 연별로는 그 매출 자체가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로봇 산업 자체가 성장하면서 액추에이터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9월 달까지 해서 전년 203억 정도 매출했지만 요번엔 232억 정도 매출을 했고요. 그 작년에는 영업 손실이 아직도 47억 정도이지만 요번엔 22억으로 영업 손실이 좀 줄면서 이제 규모의 경제를 갖춰간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매출 외형이 이제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적자가 이어질 수 있어도 내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올 수 있다. 영업이익 면에서 그런 기대감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그 최대주주하고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최대주 쪽이 27.3%를 갖고 있고 2대 주주인 LG전자가 7.5%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액주주 쪽에서는 57.8%라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소액주주 유통 물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회사 거래가 좀 활발한 편이기도 하고, 또 요번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전환사채, 이 기존에 발행했던 2회차 전환사채는 전부 요번에 이제 그 취득을 해서 소각해버리니까 없어져 버리고요. 네. 물론 그 소각하는 게 아니라 요번에 만기 전에 취득을 해서 이거를 추후에 어떻게 할지 소각을 시킬 건지 아니면 다른 그 투자자에게 매각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고요. 3회차도 총 발행액 중에 57억이 요번에, 그러니까 57억이 그 요번에 이제 그 그러니까 채권자가 요구를 해서 풋옵션을 행사해서 요번에 다시 이제 인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채권 남아있는 건 42억 정도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7억 정도의 이제 신규로 주식으로 전환될 물량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그만큼 신주 물량이 줄어든 것이죠. 그리고 42억도 지금 상태에서 이 전환사채 3회차가 그 전환사채 주식을 행사했을 때 이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 향후 또 이걸 이제 그 이 채권자가 이제 그 풋옵션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로보티즈가 시장에서 크게 그 주목을 받은 게 미국 MIT와 함께 피지컬 AI 분야에서 이 로봇손을 공동 개발하기로 한, 이건 이제 국가과제에 신청해서 이 부분을 선정이 돼서 한 100억 원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개발이 된 로봇손은 죄송합니다. 로보티즈 협동 로봇 오픈 매니퓰레이터 Y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인간과 같이 죄송합니다. 그 계란을 로봇이 손으로 잡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압력과 어느 정도 힘을 줘야만 깨지지 않고 계란을 들어서 원래 목적하는데 옮겨놓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은 로봇을 개발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로봇 손이라는 게 어떠한 물체를 잡았을 때 그 물체를 파괴하지 않고 그 어떤 압력을 주고 그 물체를 들어 올리거나 이동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거를 이 로봇 손 스스로가 판단을 하고 이거를 그 물체에다가 어떤 이 물리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피지컬 AI라고 해가지고 이쪽 분야는 인공지능까지 들어가서 이 부분을 아주 미세하게 그 뭐랄까요, 조절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로봇 팔이, 그러니까 로봇 손이 어떠한 물체를 잡고 안정적으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만드는 건데, 이게 그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이 자체가 기술 장벽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로보티즈가 미국 MIT와 손을 잡고 국가과제로 100억 원이라는 돈을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성공을 하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직접 우리가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말뜻은 뭐냐면, 이 휴머노이드 로봇과 우리 가정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우리 집안의 가정부나 이런 형태로 이제 그 채용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를 사듯이 전자제품으로서 이 회사를 사가지고 이 로봇을 국내, 그러니까 우리 집안 내에 가사노동에 투입했을 때 얘가 접시를 닦는다든가 그릇을 닦는다고 할 때 로봇이 힘이 좋을 텐데 그걸 꽉 잡으면 그게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접시나 이런 것들이. 그러지 않고 적당한 힘을 줘서 그걸 우리가 청소하듯이 인간이 청소하듯이 쫙 청소를 해서 그 가지런히 정리해 놓다든가, 그리고 바닥을 청소할 때도 얘가 데걸레이즈를 적당히 힘을 줘서 하고, 또 이렇게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인간들이 상식적으로 인간들은 알고 있지만 로봇은 그러한 것들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로봇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로봇이 인간과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도구를 이용해서 인간들이 하듯이 적정한 힘을 들여서 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렇게 되면 이 로보티즈가 휴머노이드 로봇손을 개발을 완료하면, MIT와 함께 개발을 완료하면 이 기술은 바로 로봇손,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기술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자체로도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하죠. 최근 들어서 이 로보티즈 주가가 좀 오르면서 2만 원대가 도달하면서 외국인 투자와 기관 투자들이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를 보면 이게 뭐 최근 들어서는 계속 주가가 흘러내리다가 14,000원, 14,870원까지 지난 8월 5일날 흘러내렸는데요. 그 이후로 다시 또 이제 반등다운 반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횡보를 하면서 등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로보티즈가 이 액추에이터라는 로봇 부품으로서는 의미 있는 실적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 액추에이터는 부품업체로서만 남아있는 것이고 모듈화된 이거를 갖고 실제 이 돈을 벌 수 있는 엔드 제품인 이 로봇, 어떤 서비스 로봇이든 기능성 로봇이든 이거를 만들어서 실제로 원하는 이런 로봇이 수행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의 이 로봇을 파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카카오 모빌리티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 주변에 배달 로봇으로 이런 로봇을 활용하고 싶어 하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배달업을 하시는 그런 쪽에서 굉장히 좀 사고 위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로봇이 다 떠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위험한 일들에 사람이 희생되는 일들을 많이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게 이제 그런 직업이 자체가 사람들이 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런데 그렇게 잃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게 또 하나의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로봇세라는 것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렇게 되면 이 로봇을 고용해서 그런 용역 업무를 하는 그 로봇 회사가 이 로봇세에 대한 세금 부담을 해야겠죠. 하여튼간에 로보티즈는 그런데 사용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서 지금 이동하는 자율주행을 하는 로봇을 만들어서 이제 시장에 내놓으려고 하고 있고, 내년 초 CES 2025에서는 인공지능이 가장 큰 테마가 되지만 그 서브에 로봇 테마가 서브 테마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미국 CES 2025에서 과연 어떤 로봇들이 나올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로봇 관련주들도 연말하고 내년 초 1월 달에 있을 CES 2025에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게 되는 그런 섹터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실적이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특히나 2025년에 그런 종목들은 이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그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